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제가 최근에 걸기대회를 갔다 왔는데요, 의대생들이랑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느낀 거랑 많이 달라가지고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틀리니까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저랑 관점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탈에 관련한 그런 거였어요. 이제 바이탈이라는 거는 사람 살리는 파트를 바이탈이라고 하잖아요. 소송이 너무 활성화될 것 같다. 나라에서도 이제 의료 분쟁 조정이 환자 대변인 모집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분쟁 조정 전에 제가 먼저 조율을 해가지고 잘 원활하게 잘 되게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이제 그 말하면서 의료 분쟁 조정이 많아지지 않냐, 소송이 많아지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좀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랑 생각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소송이나 이런 거를 제 생각에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의료 소송이나 이런 게 되게 빈도가 높잖아요. 엄청 전 세계적으로 되게 대한민국처럼 이 정도 높은 국가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인데, 현재 바이탈을 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 웬만한 바이탈과 대학병원 바이탈과를 하는 교수들 있잖아요. 흉부외과 교수나 그 교수들이 소송을 당해도 괜찮다고 하잖아. 소송을 뚜까 맞고 있는 의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괜찮다고 하잖아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학생 말이나 전공의 말을 듣는다기보다는 대학 병원 교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 전문가니까. 의료소송이 힘드신가요? 했을 때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소송 사실 별로 안 힘들다, 너무 오버가 돼 있다 라고 메디어에서 말해주고, 이번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사실 대학 교수들이 별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꾸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바이탈을 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 소송 당해도 된다, 사실 소송 활성화해도 된다, 의료 분야 조정 더 활성화해라 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들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4년 통틀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간호사 PA가 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어떤 PA는 에크모 담당 PA가 생겼어요. 사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진료만 처방만 해도 되는 PA가 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되게 구체적인 업무 목록, 에크모, C라인, PICC 이런 게 생겼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추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크모라는 거를 보건복지부 직원이 뭘 어떻게 알고 이거를 감히 업무에 넣겠어요. 결국 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다 이제 사인해줘가지고 이거 좀 넘겨도 돼 해가지고 실제로 넘어간 거거든요.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요, 의대생들이 느꼈을 때 의료소송 활성화를 막으려고 우리가 이거를 필수를 패키지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건, 사실 보건복지부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되게 오히려 이제 애기 다루듯이 치기 어린 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싸워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2025년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 중 하나인 서울의대 교수가 간호사한테 의사들이 배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반박을 한 서울의대 교수들이 있었나요? 공식 성명서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대 교수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좋은 일타 심장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스텝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스텝 렉처가 너무 잘 되어 있고, 그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좀 벙쪘거든요. 설명서를 보고 이게 뭔 소리지? 이 교수는 자기가 안 가르치나? 좀 교수에 대한 인식이 없나? 왜냐면 저는 2차 병원에서 수련받았는데도 되게 티칭을 잘 배웠거든요. 대한민국 어딜 가도 우리 병원만큼 티칭이 좋거나 수련 환경이 좋은 곳이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좋았는데, 근데 명실상부 최고의 대학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의대 교수가 이제 간호사한테 배우고, 그거를 반박하는 서울의대 교수들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의료 소송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는 교수들이 그렇게 만든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보다는 간호사들이 좀 손발을 맞추기로 좀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뭐 흉부외과나 이런 파트들은 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 흉부외과 이런 그런 파트들이 후임이 없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가를 좀 올리고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수가를 올리고 전공의들 좀 잘 가르쳐주고 그랬으면은 이제 PA들이랑 좀 덜하고 전공의들을 좀 챙겨줬으면은 사실 그렇게 전공의들 부족할 일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제 의대생들 들었을 때 CS 교수들이 와가지고 혹은 내과 교수들이 와가지고 내과 던트가 부족하다, CS가 부족하다 와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전공의들이 부족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깐 써먹고 버릴 사람들이 부족하단 말이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귀담아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가 이러니까 안 돼.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환경인 거예요.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던데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부족했으면 전공의들 잘 가르쳐주고 전공의들이 이제 좋은 전문의 됐을 때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그 전문의랑 자기랑 함께 근무하는 그 병원에서 쭉 함께 가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는 게 맞죠. 부족했다고 하면. 근데 부족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간호사랑 같이 일하면서 물론 간호사 욕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제 자기 대체할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당장 자식의 자리를 지키면서 조금 더 자리에 앉아있고 싶으시면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의대생들이 필수 의료가 무너졌다 이런 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느낀 게 필수 의료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조금 낭만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그 윗세대들이 별로 안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필요로 해요. 자꾸 이제 후학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후학이 사실 없길 바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린 사고방식으로 하기 바랍니다. 저희 의대생들한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